별로 안 친한데 30대 넘어가면 결혼 힘들어. 연봉이 얼마야? 어느 대학? 그래서 또 요즘에는 막 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세게 말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무례한 질문에 대항할 수 있는 대처를 하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이헌주라고 합니다. 일단은 외모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이런 거죠. 요즘 살 좀 찐 것 같아. 이거 얼굴이 왜 그래? 아니 여기가 좀 주름이 많아진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연봉이 얼마야? 그래서 전세야, 월세야, 자가야? 이런 질문들 계속 물어보죠. 심지어 내 연봉이 아니라 막 부모님 연봉도 물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꾸 내 관계를 자꾸 물어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 대해서 물어봐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없다 그러면은 20대 후반이면 얼른 사귀어야지. 아이고 왜? 뭐가 문제야? 왜 못 사귀는 거야? 이게 뭐 왜 문제인지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또 몇 년 사귀었는지 물어봐요. 그럼 7년 사귀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7년 사귀었어? 그럼 얼른 결혼해야지. 30대 넘어가면 결혼 힘들어. 별로 안 친한데 굉장히 사적 질문을 한다면 내가 대답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내가 뭔가 충고 아닌 충고를 자꾸 받게 되고 무례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순응하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외모를 자꾸 물어보잖아요. 사실 내가 왜 이렇게 몸이 건강한지 가르쳐 줄까? 이런 토대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도 안 궁금한데. 그리고 돈에 대해서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웠는데 자가를 갖게 됐는지 가르쳐 줄까? 또 연인 관계만 물어본 다음에 나는 연인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았다는 것만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내가 그런 무례한 일을 겪었을 때 한 번에 내가 대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얻어맞은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엔 되게 얼버무릴 수 있고 되게 순응할 수 있는 토대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무례하게 질문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요, 반복됩니다. 그 사람이 또 그럴 거예요. 그럼 나는 대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 맞았어도 두 번, 세 번은 내가 맞지 않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다음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요, 무례한 사람들을 실제로 제가 만나서 들어보면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랬대요. 그냥 도와주려고 그랬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냥 오지랖이 엄청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서지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례한 질문을 하면서도 상대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화가 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무례한데요? 그게 왜 불편한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심지어 침적 브레이크가 잘 없는 경우. 예를 들자면, 야, 너 목소리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 넌 말투가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면 이게 상대가 되게 상처받잖아요. 근데 야, 너는 몰대로 이렇게 하면 전달력이 완전 올라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사실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넌 목소리 자체가 구려. 근데 이거는 브레이크의 차이예요. 내가 의도는 그 사람에게 더 전달력을 높게 해주려고 말했을 수 있지만 이거를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생각하는 바를 그냥 얘기해버리면 상대는 되게 상처받을 수 있죠. 일단은 무례한 질문을 막 하시고 무례한 거를 대화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분노 조절 장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요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래서 내가 막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내 차는 막 엄청나게 큰 소렌토예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나보다 쬐끄만 것 같은 차가 나를 막 깜빡이도 안 끼고 막 들어와요. 이게 지금 나 분노 조절 장애인데 좀 장난치나 그러고 막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창문을 내리더니 갓길로 쓰래요. 갓길로. 잘 걸렸다 너 완전 내가 제대로 한번 다뤄줄게. 그리고 섰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내려요. 이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거거든요. 내리는데 나보다 머리 하나는 눈이요 뭔가 이렇게 정상이 아닌 듯합니다. 내 걸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느려지죠. 심지어 그 사람이 그냥 오지도 않고 차에서 막 찾아요. 근데 약간 쇠소리 같은 게 들려요. 그러면 야, 너 죽어. 야, 너 잘 생각해.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뒤로 돌아가지고 얼른 자신의 차로 온 다음에 비상 깜빡이 켜고 자기의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 봐가면서 한다. 오히려 무례한 질문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기가 센 사람들.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를 말하는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 토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반대로 어떤 면에서는 할 말 못하고 너무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에게는 그런 토대의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MBTI에서 T와 F를 가지고 굉장히 우스갯소리가 많은데 저는 사실 그거 좀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T하고 F의 문제라기보다는 T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인지적 공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F가 되게 높은 사람이 정서적 공감을 잘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감정 조절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야, 그러니까 네가 그때 그 장소를 갔는데 친구가 너를 보면서 아예 아는 척도 안 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서운했다는 거고. 근데 네가 거기서 그 친구한테 네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도 그 친구가 그냥 성의 없게 얘기하니까 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나하나를 굉장히 정확한 묘사와 어떤 면에서 요약을 해주시는 분들은 인지적 공감을 잘 하시는 거죠. 정서적 공감은 그 친구가 너를 보면서 아는 척도 안 했을 때 심장이 턱 막혔을 것 같아. 이렇게 정서적 공감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T와 F의 문제라기보다는 빅5라고 하는 여러분 성격검사가 있습니다. 그 빅5의 성격검사는 5가지의 변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화성입니다. 그 친화성이 되게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은 T든지 F든 간에 상대방을 상처를 주면서도 그게 왜 그런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왕왕 존재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요 생각보다 힘싸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우위야, 내가 너보다 능력이 많아, 내가 너보다 인기가 많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를 확 뭔가 깔아뭉개는 듯한 무례한 말투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상대에게 내가 일단 무례한 질문을 해요.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맞으니까 반박을 못하고 순응하거나 얼버무립니다. 그럼 힘의 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거기에 순응하거나 완전히 거기에 맞춰주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한테 잘 보여야 될걸? 야, 나는 이제부터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야. 야, 내가 어떻게 몸 관리를 하는지 보여줄게. 이런 토대를 가지게 되면서 관계 역학 속에서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가장 최악의 대처법은 상대가 무례한 질문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대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김대리,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면 내가 뭔가 머리 스타일이 이상한가? 이래가지고 실토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잠을 잘 못 자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틈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뭐 하느라고 잠을 못 자? 직장 다니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그래서 늦었구나. 네, 사실 제가 어제 스마트폰을 조금 하느라고. 아니, 애엄마 아니야, 애엄마? 아니, 그럼 지연이는 누가 돌보고? 아니, 그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우리 시어머니도 아니고 손은 누가 키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자꾸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이 돼서 지연이는 이렇게 키워야 돼. 밤에 잘 때는 스마트폰을 그렇게 하면 안 돼. 회사 생활할 때는 일찍 와야 돼. 머리 스타일을 잘 정돈하고 와야 돼. 이러한 자꾸 잔소리를 듣게 되는 패턴의 어떤 굴레로 자꾸 빠지게 되는 그 사람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실토하고 대답하는 토대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대처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요. 계속 사과하는 거.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이런 자꾸 자기를 낮추는 패턴을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 두 번째는 마치 나는 생각도 없고 욕구도 없는 것처럼 자꾸 아무거나라고 말하시는 분들. 아무거나 다 좋아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세 번째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뭐든지 괜찮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괜찮겠어? 아, 괜찮습니다. 어이구, 그거 할 수 있겠어?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나를 자꾸 낮추고 비위를 맞추게 되는 힘의 위계가 역전당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할 말을 거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웃으시면서 대처를 하라고 하시니까 웃으면서 대처를 해요. 근데 이게 웃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원래 승자는 웃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유롭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무례한 질문에 당하지 않는다라는 심리적 우위가 있다라는 웃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수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초보가 하면요. 이게 오히려 부끄러워서 그러는 줄 압니다. 민망해서 막 웃으면서 막 그러면 이게 상대가 지금 내가 단호하게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지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내가 그런 주장을 못 하시는 분들은 허리를 펴고요.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항상 대답을 하고 하실 때 이렇게 위축돼서 얘기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세부터 교정해 보는 겁니다. 어깨를 펴시고 허리를 펴시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또박또박 얘기해보는 습관. 그것이 바로 무례한 질문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상대의 말에 내가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그 말에 약간 불편함이 있다는 걸 넌지시 좀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학교 어디 나왔어요? 한국에 있는데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벌 만큼 벌어요. 그건 비밀인데 어떡하죠? 이렇게 조금 유머러스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얼마야? 그래서 3,400이야? 4,400이야? 얼마야? 연봉이 얼마야? 어느 대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딱 집어가지고 반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연봉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연봉이 왜 이렇게 궁금하세요? 결혼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요. 제가 결혼한 지가 왜 이렇게 궁금하세요? 그러면 왜 궁금한지를 자기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주도권은 누가 갖게 된다? 오히려 내가 갖게 된다. 상대는 수세에 몰리게 된다. 대답하게 되는 사람이 수세에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려고 했다면요, 처음부터 강한 펀치를 여러분에게 주지 않습니다. 약간씩 잽을 줘요. 이 사람을 건드려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꾸 잽을 이렇게 툭툭 던져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거나 왜 이렇게 화내요?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막 내가 자꾸 그것에 대해서 맞춰주고 대답을 하다 보면 잽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강한 펀치가 들어오게 되고 오히려 무시라는 패턴이 더 세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지랖이 넓어서 이 사람이 그냥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명백한 의도로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패턴이 분명하긴 한데 그거가 잽으로 던져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처를 하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요, 저는 비춰주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반사하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그냥 그대로 다시 요약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머리 스타일이 좀 그러네 오늘. 이렇게 말했을 때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한번 다시 요약하라고 그랬죠. 머리 스타일이 좀 그렇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까 좀 산만하게 얘기하더라. 내가 산만하게 얘기했다고? 그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가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이 완전히 지금 이상하다는 뜻이야. 이렇게 표현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이야기를 막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변명은 누가 한다? 무례하게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려고 했었다는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게 되는 그런 수세에 몰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패러프레이징 중에 굉장히 좋은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머리 스타일이 좀 그러네? 그랬을 때 네? 그래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짧게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나는 네가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너의 은밀한 의도를 나는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점은 상대가 정말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명백했을 때 이 토대를 한번 써보시면 상대는 여러분에게 하이에나처럼 왔다가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고 오히려 넘어갈 수 있는 패턴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관계는 유연하게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궁금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학 다녀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실 무례한 질문에 대해서도 상당수 이렇게 답변하는 게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계는 유연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과 의 관계에서 적을 만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말솜씨는 있다 하더라도 상대의 무례함이 정확하게 포착되고 그것이 반복되고 심지어 내가 불편함을 계속 느끼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측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겪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할 때요, 내 생각을 얘기하면요,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좀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장님, 제 생각은 이렇고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냐면 작은 욕구를 말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아무거나라는 말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커피숍에 가면 그냥 다 아무거나 괜찮다. 아니, 아무거나 괜찮은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마실 거를 상대방이 무조건 골라주시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랜덤으로라도 어느 것을 고를까요 해서라도 내가 하나 찝어서 얘기해보는, 그냥 중국집이지, 그냥 나는 똑같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그래도 하나를 그냥 찍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그냥 짬뽕이야, 수요일은 내가 볶음밥이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나 그냥 적으셔가지고 그걸 정하셔서 여러분이 말해보는 것. 근데요, 이 욕구를 말할 때 내가 싫은 것을 얘기하는 거는 더 힘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걸 말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럴 땐 좋은 걸 말해도 돼요. 예를 들면, 나는 그래서 참 좋았어. 그렇게 말했을 때 되게 위로가 됐다? 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 되게 힘이 됐어. 이런 표현, 내가 좋다는 표현, 내가 기쁘다, 당신 때문에 되게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좋은 것부터 얘기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가족 안에서 피자를 자꾸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치즈 크러스트 피자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나는 화덕 피자를 좋아하거든요. 화덕 피자를 시킨 겁니다. 근데 내가 항상 가족들이 원하는 것만 먹어왔으니까 화덕 피자 좋아하는 거를요, 내 남편도 알아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약간 웃으면서.
당신 좋아서 이거 화덕피자 시킨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니야. 이 화덕피자가 건강에 좋아서 시킨 거야. 막 이렇게 핑계를 댄다거나 아니야. 피자집이 지금 문을 닫아서 이걸 시킨 거야.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내가 좋은 걸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외부의 시선과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해 보는 거예요. 맞아. 나 화덕피자 먹고 싶어서 이거 시켰어. 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사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는 게 꼭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무엇인지 얘기해 보는 겁니다. 여보, 나 이번에는 이런 영화 보고 싶어. 과장님, 저는 이걸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내 의견을 제시하는 거. 사실요, 그것이 거절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거절하는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거절하는 거죠. 나는 내 입장에서 제안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거라도 얘기해 보고 작은 거라도 내가 표현해 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이 되게 상처가 되면 사실 나도 세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또 참다 보면 어느 순간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상대가 정말 무례한 의도와 무례한 말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내가 또 막 아픈 상처가 있었는데 그거를 클릭시켜서 내가 화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화가 나고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게 나가는 경우들도 상당수 존재한단 말이에요. 또 요즘에는 막 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막 대화법 같은 게 나오니까 그냥 무조건 세게 말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게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이 있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상사가 나한테 뭔가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한테 자꾸 뭔가를 건드려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표현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1단계입니다.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먼저 해요. 근데 그럴 때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걸 연습해서 이제 그대로 가서 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요, 깎아서 유연하지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말로 조금씩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례하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냥 무례하게 대답한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후회 없이 가시려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예민하고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건지 지금 명백하게 그 사람이 나를 무례하게 한 것이 맞는지를 한번 상의를 많이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명백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내가 대답을 할 때 막 무례하게 대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수위 조절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같이 의논해서 가장 좋은 대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벌써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나왔는데 이렇게 언제 이런 상의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언제 형성되냐? 반복됩니다. 반복됐을 때 나는 그걸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은 계속돼요. 어느 순간 내가 힘이 있고 그것이 충분히 완성됐을 때 그 사람의 무례한 말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에게 유연하게 말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토대를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해서 해보시는 것. 조절이라는 게 필요하겠네요. 너무 참는 것도 좋지 않지만 무조건 세게 나가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균형을 잘 맞춰서 여러분의 사회관계를 조금 유연하게 대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가 상대방한테 굉장히 맞춰주고 어떤 면에서 무례한 일을 자꾸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관계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정서지능도 높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한다는 건 좋은 가치죠.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만큼 최소한 나를 존중했으면 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를 존중했으면 해요. 만약에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나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춰주는 것은 저는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관계에 던져졌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관계 바다에서 우리는 태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 바다에 던져졌다고 생각한다면 바다는 좋은 게 많잖아요. 좋은 휴양지이기도 하고 먹을 수 있는 자원도 많고 쉴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근데 다른 반대편으로 말하자면 바다에서는 물 먹을 수 있죠. 바다에는 아주 무서운 악어나 상어도 있죠. 인간관계는요, 정말 악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선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명암이 둘 다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에서 생각보다 다른 지식은 많이 배움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관계에서는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완전히 나는 사람으로부터 다 손절한다. 그것도 좋지 않겠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인간관계에서 그냥 무조건 숙여나간다. 그것도 좋지 않겠죠.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내가 다 대받아친다. 그것도 좋지 않겠죠. 균형적으로 하나하나의 특성과 상황과 의도와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식인사이드에서 이런 컨텐츠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익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너무 스트레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상대를 좀 지나치게 맞춰주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 소위 상대한테 되게 잘 보이려고 하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생각할까를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저는 사실 임상에서 사람들이 깊은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한 건 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를 되게 무례하게 대하고 자기가 할 거를 나한테 다 시켜놨어요. 밤 8시에 막 그냥 다 시켜놨어요. 그리고 자기는 TV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TV 보면서 어휴, 우리 대리님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TV 볼까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할 거예요. 그냥 TV 보면서 어우, 너무 재밌네. 그리고 그 다음날 했는지 안 했는지만 체크업해 볼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나를 지키시는 거 필요할 수 있고요, 지나친 인간관계 관리도 부질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정하게 인간관계를 하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절히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속성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한번 요약한다면 좀 더 나를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토대가 되기를 응원합니다.